안녕하십니까,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K9 자주포 20원, 약 한 3,500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팔기로 했습니다. 10번째 K9 자주포 보유국이 이제 베트남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유럽, 핀란드, 폴란드 이런 데 팔고 호주에 팔았는데 동남아 국가에 처음 K9 자주포를 파는 거고, 베트남은 공산국가 아닙니까? 공산국가에 처음으로 우리 K9 자주포를 파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,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무역 투자하는 건 다 좋아요. 왜냐면 뭐 경제 문제니까. 방위산업, 특히 자주포는 탱크하고 함께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력 무기거든요. 공산 베트남이 왜 그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로부터 자주포를 구입했을까요? 쉽게 설명드리면, 같은 혈맹 공산국가인 중국 거를 수입해야죠, 자주포를. 근데 왜 중국제 자주포 대신 K9 자주포를 선택한 속사정은 이겁니다. 며칠 전에 또람 베트남 국가 수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. 두 나라 정상이 포괄적,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이제 굳게 다짐했는데, 그 내용 속에는 베트남이 원전 건설하는 거, 고속철도 건설하는 걸 우리나라가 이제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데,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외교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하자는 겁니다. 베트남하고, 공산국가인 베트남하고. 그러면서 이제 또람 그 국가 수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,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동해라고 그러나 봅니다. 남중국해에서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에서 모든 나라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항해의 자유를 하도록 하자.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두 정상의 공동 선명을 발표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어서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와서 K9 자주포 기동훈련하는 걸 참관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산 협력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고, 또람 포병사령관이 천공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LIG 넥스원을 갈 기세인 것 같습니다. 이 천공투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랜드마크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죠. 뭐 아랍에미레이트, 이라크, 사우디에 뭐 10조로치 팔지 않았습니까? 베트남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까? 왜 베트남이 중국산 무기를 안 사느냐? 베트남 무기 시스템의 90% 이상은 소련 시스템입니다. 소련제 탱크, 장갑차, 뭐 T 시리즈 탱크죠. T-54, 55 개량형을 하고, 장갑차도 다 소련 시스템이고, 포병 있지 않습니까? 곡사포 뭐 이런 거 다 이제 소련제고, 공공기도 수호이 시스템입니다. 수호이 야크고. 최근에 베트남이 너무 소련에 몰빵하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 소련 무기가 죽쓰는 걸 보고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다변했어요. 스파이더 ML 방공 시스템, 그 다음에 대드론 체계. 체코가 기계공업, 특히 무기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. 우리 그 독립군이 청산리에서 일본군 정규군을 작살내지 않았습니까? 이럴 땐 놀랍게도 우리 독립군의 화력이 일본 정규군보다 좋았대요. 이게 뭐냐면 체코제 기관총을 우리 독립군이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제 무기 시스템, 헬기,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빡세게 싸웠던 미국의 군사 장비도 두려워요. 2022년 개학 후에 T6 텍산2 훈련기를 뭐 12대 중에서 뭐 5대는 인도 완료되고 내년에 또 들어올 계획입니다. 그 다음 로키드 마르틴의 헬리콥터 있습니까? 헬리콥터도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고, C-130 허큘러스 수송기죠. 요것도 이제 그 수입을 추진하고, 해군 함정도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고 그러니까, 베트남이 굉장히 공산주의 국가 측으로는 실용주의적이고 어떤 무기 수입성을 다변화시키는데, 중국으로부터는 무기를 하나도 수입 안 하는 게 그 바로 옆에 있는 중국으로부터. 왜 그러냐면 이 지도를 쫙 보십시오. 베트남 옆에 어느 나라가 있죠? 라오스. 라오스 절대로 베트남 쳐들어가지 못합니다. 그 아래에 어느 나라가 있으면 캄보디아, 절대로 베트남 쳐들어가지 못하죠. 북쪽에 중국이 있잖아요. 중국이 역사적으로 항상 베트남에 위협적이었고, 1979년에는 40만 대군이 들어가서 중월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에 파라셀 군대에서 중국이 들어와갖고 베트남 해군군함이 한지 꽉꽉 한 적이 있으니까, 이게 말이 공산 혈맹 국가지 실제는 암디적인 적성국이에요. 이렇게 베트남이 무기 체계를 다운하고 급기야 K 방산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.
며칠 전에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개망신 나갔습니다. 저 사진은 중국 해경선의 선수가 완전히 나갔어요. 아무나 완전히 나갔잖아요. 저게 왜 나갔냐면 뭐 필리핀 해경선이 어떻게 부탁해서 나간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껍적대다가 서로 충돌한 겁니다.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난 걸 보니까 과거로 환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이 경제 정관 수역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환초는 전통적으로 수백 년 전부터 필리핀 어민, 베트남 어민이 와서 이렇게 고기 잡던 지역인데 갑자기 이게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여기 고기 잡는 필리핀 어선, 그 다음에 이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던 필리핀 해경선 전부 선박을 두 척에 들어가서 뭐라 했는데 중국의 해경 대변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되고 이야기한 거는 야, 우리 그 중국의 해경이 들어가서 스카보로 환초 군제에서 불법업을 하는 필리핀 선박들을 추적, 감시, 인터셉션, 차단, 블로킹이라고 성공적으로 몰아냈다고 포문 잡는데 저 배가 저렇게 부서진 거는 보도 안 했어요. 거짓말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저 사진은 필리핀 해경이 비디오로 찍은 사진이에요. 오른쪽에 배가 중국의 해경선이고 왼쪽 배가 중국 해군의 군함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필리핀이 비디오로 찍은 거에 하면 310사라고 찍혀있는 오른쪽 배가 해경선이고 164라고 찍혀있는 배가 중국의 군함인데 164 군함이 훨씬 컸나 봐요. 둘이서 필리핀 배에 몰아라겠다고 막 그러다가 지네들끼리 부딪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64 덩치 큰 중국의 해군 군함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의 그 3104 해경선을 앞을 들이받으니까 저거 보세요. 완전히 앞이 나갔잖아요. 이야, 참 위대한 중국 해군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. 뭐 세계 1위의 뭐 해양 굴기 그러면서 이렇게 베이징의 지도자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저 정도 수준입니다. 어떻게 시진핑 주석이 그 잠을 못 이루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쟁 수용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만 하죠. 근데 또 이제 남중국에서 또 베이징의 비위를 거둔 일이 또 일어났어요. 뭐 여태까지 미국 군함, 호주 군함, 일본 군함, 독일 군함들이 같이 와서 뭐 이 그 항해 자유로면서 남중국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저쪽에 인도 군함, 그것도 최신 군함 세 척, 가이드드 미사일 그 뭐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 와가지고 필리핀하고 남중국해에서 조인트 패트롤을 한 겁니다. 같이 이렇게 뭐 이 남중국해 바다를 순찰했다는 거예요. 인도 군함 세 척까지 와서 베이징 입장에서 약간 골 때리는 얘기인데 여기 온 배 중에 하나 최신 군함은 사거리가 800km인 초음속 미사일, 저걸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같이 개발한 겁니다. 보기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. 등풍에 크게 뒤지지 않아요. 이 미사일을 단 군함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인도가 왜 그럴까요? 뭐 남중국해는 인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. 근데 인도는 지금 다이아몬드 목걸이 전략이라는 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. 그게 뭐냐면 지금 인도가 불안한 게 이 중국의 세력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뭐 이 인도 쪽으로 들어와서 영토 분쟁을 하고 야금야금 인도의 영토를 먹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남중국해 저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저 남중국해를 완전히 중국이 먹으면은 말라카 해협을 지어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면 인도 앞바다가 불안한 거죠.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세력을 차단하는데 필리핀하고 손잡고 나가서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.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나 파운드리 합치면 세계 1위지만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TSMC에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즉 이렇습니다. 저 사진은 뭐냐면 삼성전자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입니다. 삼성전자 아래쪽은 TSMC가 지금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인데 이거는 완전히 완공이 안 됐어요. 한 2028년대에 이제 완공되는 겁니다. 이 두 공장에서 지금 현재 최첨단 그 이 반도체가 2나노거든요. 세계에서 딱 두 개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했는데 삼성전자하고 TSMC입니다. 근데 이걸 어떻게 양산하냐를 갖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를 내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딱 선언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최첨단 2나노를 생산하는 걸 껍적껍적 되면서 약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.
2028년에 양산하겠다. 그러면서 최첨단 2나노는 당분간 대만에서 생산하겠다. 저 사진 보시면 지금 미국 내에서 TSMC하고 이 삼성전자하고 초격자 경쟁을 하고 있어요.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뭐 TSMC가 압도적이죠. 67%고 삼성은 8%예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?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쳐갖고 미국 100% 관세에 매겠다 으르렁거리는데 이게 삼성전자한테 찬스인 거예요.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에 공장 2개를 갖고 있거든요. 그 오스틴 공장하고 테일러 공장 갖고 있잖아요. 그래갖고 약간 이원적인 체계로 오스틴 공장은 전통적인 메모리, 그 다음에 테일러 공장은 최첨단 이나로를 생산하겠다고 이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고, TSMC는 지금 애리조나 공장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외신 나오는 거 보면 빠르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. 이건 TSMC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해외에다 반도체 공장 건설해볼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의 빅테크 있지 않습니까? 이 나라의 잠재적인 수요자의 뭐 애플, 테슬라 이런 데가 지금 바짝 트럼프 대통령한테 쫄아 있어요. 뭐 메이드 인 USA 뭐 칩이 아니면 100% 관세 부과했다 으르렁 거리니까 야 뭐 안전빵으로 하려면은 뭐 미국에서 맹긴 칩을 써야 되는데 딱 미국에서 맹기는 칩이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나오는 칩이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165억 불어치 4세대 인공지능 칩 공급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 테슬라가 자랑하는 4세대 A16 그 칩을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공급하기로 하고, 그 뭐 애플도 삼성전자하고 또 계약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그러면 왜 TSMC가 왜 이렇게 미국에 가는 거를 이렇게 뭐 주저주저 하나 하면은, 지금 그 대만의 여론이 TSMC는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. 호국신산. 그러니까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무력 침공할 때 지켜주는 어떤 안보를 호국, 대만을 지키는 신산, 신성스러운 산이라고 그렇게 대만 국민들이 믿고, 그 다음에 또 TSMC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게 대만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대요. TSMC가 1987년에 생길 때 정부 지분이 48%였던 거예요. 지금은 많이 줄여갖고 6%지만 아직도 최대 지주는 대만 정부이기 때문에 본토 우선 생산 전략을 당분간은 고수하지 할 수 없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TSMC는 좀 미국에서 한판 승부수를 던지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젠슨 황인데, 요새 젠슨 황 아주 힘들죠.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 H20 수출 규제 딱 풀어주면서 15% 뭐 미국에 세금 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수출세예요. 야,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뛰어난 비즈니스 맨 출신의 그 대통령입니다. 대통령 됐어도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H20을 중국에 파는 건 좋은데 지금 중국에 바깥 뒤집혔잖아요. 그럼 뭐 H20에 원격 조종하는 스파이 뭐 칩이 있다, 백도어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중국 보안당국이 조사하더니 최근에 언론 보니까 중국 여론 자체가 야, 그 엔비디아의 H20 쓰지 말자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거 발표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아주 뭐 민감한 부분, 안보에 민감한 부분이나 정부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엔비디아의 H20 쓰는 거를 자제해라. 금지까지 하라고 이야기는 못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걸 못 쓰면 당장 인공지능 이런데 중국이 어떤 걸림돌에 걸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젠슨항도 마냥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